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바쁘시겠지만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코스피 상황이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뒤늦게 그은 게 아니라 진작에 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지지를 못 해주고 다음 지지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져 봐야 2500까지는 2500에서는 반등한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조정이 그렇게 좀 아프게 느껴지겠지만 조정폭이 깊지 않을 거다 정도로만 여기면서 코스피를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코스피 악영향을 끼칠 만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달고 다른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 끝이 보이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꼭 금리 인하를 해야 호재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이 꺾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금리가 인하된다는 걸 이미 다 반영을 했거든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오버슈팅 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주가 가라앉더라도 바이오주가 수급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평선이 좀 모이고 있고 이평선이 모인 다음에 다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현재는 이 빨간 선이 그 좀 강한 저항선입니다.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자, 주봉을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생각했던 대로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요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오버슈팅 빼고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조정은 결국 그 주워 담을 기회인 거예요. 자, 저는 일단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변경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조정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조정폭이 깊진 않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일단 에코프로에 매수를 좀 들어갔습니다. 다시 외국인 공매도 놀이터가 된 코스닥이다. 에코프로는 19배 늘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공매도 잔액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그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매도량보다 상환량이 적다는 거죠.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적으니까 플러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부정적인 리포트죠. 공매도 많아 얘들아 도망가 라는 뭐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겠죠. 증권가가 2차전지 주 에코프로 빼고 저평가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건. 옆집에 있는 철수 아버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라 이런 종목에 대한 펀더멘트나 이런 것들을 생략할게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영업이익까지는 이미 예상 영업이익 상승이 예상되는 영업이익치만큼의 시가총액은 이미 달성했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를 슈팅 줬던 세력들이 어떻게 털어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전부 다 거품이 꼈던 종목들 모두에게서 보였던 움직임이에요.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고평가 의견이 주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평가 의견이 주류랍니다. 주류. 대부분이 고평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동채 회장의 오너 리스크. 사실 오너 리스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인 거지 단기적인 건 이슈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를 보세요. 뭐 리스크 그득하지만 단기적으로 의미 없죠. 심지어는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떴던 종목들 있잖아요. 걔들이 상승하다가 그 당사자가 너는 저 종목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얘기해도 올라가는 게 주식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했다가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수급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미래에셋, DB금융투자, 유진투자 등 보고서를 냈는데 각각 매수와 중립 매도 투자 의견을 냈다. 세 곳 중에 두 곳이 사실상 매도 성격의 리포트를 낸 것이다. 자, 여기서 챙겨야 될 건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네이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늘상 네이버랑 비교하는데 그전 거도 많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였었죠, 여러분?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어 올리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많이 튀었었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결국엔 그 시세가 끝나버렸죠. 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쭉 올라가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죠.
옆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예. 지금 현재 부채살선 펼쳐져 있고 요 단계로 보여지죠. 예, 요 단계로 보여집니다. 일단 네이버에 빗대면 요 단계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상승 후에 조정을 보여요. 아, 끝났구나라고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슈팅을 주죠. 자, 쭉 올라갔다가 끝났구나라고 하고 있죠. 다시 슈팅을 주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여기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예, 현재 요 구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시세가 끝나버리는 요런 흐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여기 그 검정색 선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241선. 241선이 꺾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 지금 241선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게 가팔라질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주가는 이렇게 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흐름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어디 뭐 머리 총 맞았다고 요 타이밍에 에코프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 현재는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구나 싶으면 바로 털고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인내가 길진 않을 거다. 일단 네이버 사례를 봤을 때 에코프로는 현재 슈팅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에코프로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때만 해도 다들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죠. 근데 돌파할 때 당시 얼마였습니까? 예. 10만 원 그 중반이었습니다. 15만 원. 근데 지금 7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5배가 올랐어요. 5배. 5배. 근데 제가 그때 영상 막 편집해서 막 올렸었잖아요. 전고점 돌파할 거다라고 했다가 진짜 비아냥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때는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예, 절대 고점이 아니다. 아까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았잖아요.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다는 건 뭘까요? 걔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다는 건 뭘까요? 예, 걔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걔들이 뭐 그 증권가 리포트를 왜 내겠습니까? 그 수많은 브레인들을 모아가지고 돈 월급을 그냥 줘가며 성과급까지 줘가며 그 리포트를 왜 만들까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목적을 봐야겠죠. 자, 좋다라고 하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어. 슈팅이야. 내 거 좀 사가라고 하는 거죠. 안 좋아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공매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내가 더 지금은 아직 뭐 개미들이 팔 타이밍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겠죠. 자, KMW를 보십시오. 예, KMW 쭉 슈팅 준 다음에 이렇게 됐었죠. 이 KMW 때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요쯤에서 말씀드렸죠. KMW 시즌 끝났다. 예, 6C 때 보자. 끝났다. 여기 반등할 때도 끝났다라고 했었죠. 그게 뭐 신묘한 판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기 이동 평균선과 수급 그리고 뉴스를 보고 안 겁니다. KMW의 모멘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 5G 개통 시작하고 이렇게 슈팅을 주기 시작했죠. 예. 그 손가락 빨다가 이제 여기서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 KMW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해드렸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KMW는 끝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6G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6G 때 봐야 돼요. 6G. 그럼 결국엔 6년 뒤를 봐야겠죠. 6년 뒤. 6년 동안 횡보 하락 곡선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왜냐면 이미 여기서 얘들이 뽑아먹을 걸 다 뽑아먹었어요. 기업 자체도. 5G 이미 보급됐잖아요. 다시 뭐 5 또 보급돼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업황과 기술적 분석, 뉴스와 매매 동향, 그리고 공매도 잔고를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매도 등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로 봐야 알아요. 아무리 나와서 떠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다.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이번에 봤어요. 자, 에코프로 어떤가요, 지금? 제가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슈팅을 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권이 왔을 때는 요렇게 공매도를 상환할 때 어떻게 되죠? 예, 요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락할 때 다시 공매도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공매도가 다시 줄어들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A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B 시나리오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요랬을 땐 그냥 자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손해를 조금만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 에코프로 자체는 쉽사리 꺼지기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 손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은 뭐 똑같죠. 똑같죠. 지금 하락하면서 다시 공매도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공매도 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쇼트 커버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구간인 거죠.
신용도 떨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주체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공매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매도 다 쇼트 커버링이 일어나겠죠.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끼리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 종목으로.